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 EBS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냥 올림포스가 있고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변별리가 만드는 1등급 문제편,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이제 그런 문제편에서 좀 봐둬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 몇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도라고 이제 이 책이 나와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변별리가 만드는 1등급 문제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만 이제 있으니까 대신 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그런 이론들 다시 한번 봐둬야 될 내용들이 있는 문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요 문제 몇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74페이지 4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실근 1과 허근 알파를 가지고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럴 때 이제 a-b, b 값 구하라 뭐 이런 문제겠죠. 단 a,b는 실수이다. a,b는 실수 반드시 이런 조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a,b가 실수니까 실계수 방정식이 됩니다. 실계수 방정식이 되어 버리면 실근 1을 하나는 갖고 허근 알파를 가지면 당연히 이 허근은 켤레근을 근으로 갖겠죠. 그래서 이제 알파 바, 이 알파바도 또 이 방정식의 근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근 3개가 벌써 이렇게 정체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이게 실근 1을 갖는다고 했으니 근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확실한 값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대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에서 방정식에서 근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입을 해보던가 아니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던가. 근데 지금 이제 두 개를 모르니, 물론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수도 있지만 두 개를 모르니 실근 1을 가지고 정보를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실근이 1이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 실근 1이라는 이런 조건 이용하면요. 첫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a 플러스 b, 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5는 0는 마이너스 5라는 이런 식이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a, b에 대해 잘 모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실근 1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방정식이 x-1이라는 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수를 한번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하면요, x-1 요걸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2차식을 하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차식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 2차식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최고치한 계수는 x세제곱 나와야 하니 당연히 이제 x제곱 이렇게 꾸며질 테고요. 여기 2차식이 갔는데 여기서는 실근이 벌써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벌써 여기는 실근 1이라는 실근 나오는 자리고 여기가 바로 알파와 알파바가 나오는 허근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허근이 나오는 이런 2차식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 허근의 정체는 알파와 알파바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딱 여기를 보니, 자, 선생님 문제를 잘못 썼네요.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바. 이 마이너스 알파바는 싹 이항을 하면 뭐가 보이냐면 너무나 뻔하게 이게 보입니다. 그럼 일단 이게 뭐예요? 이 2차 방정식에 요 허근 나오는 요 2차식에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줬지. 최고차항이 1이니까 그냥 2차식을 바로 그냥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뭐. 합이 0이니까요 1차항 없다는 뜻이네요. 그럼 곱이 4니까요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끝이군요. 이게 0, 저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b는 그냥 바로 보이네. 마이너스 4가 b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 이제 상수항만 비교하면 끝이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해서 a, b를 그냥 구해버리고 끝납니다.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해요? a-b를 찾으라. 따라서 a-b는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될 테니 답은 3, 번호도 3번이네요. 자, 첫 번째 문제답게 아주 간단하게 끝났는데, 자, 항상 이런 생각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항상 실수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다 실수 조건을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이다. 허근 당연히 켤레근으로 가질 테고. 이건 너무나 대놓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세 번째 단계는 근 하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근을 하나 뽑아내서 인수분해 스타일로 식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2차식은 자유자재로 다루니까 2차식까지는 보이게 어떻게든 만들어 보는 겁니다. 비교적 쉽게 문제가 풀리죠. 네, 74페이지 4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3, 4번씩 이렇게 주어졌고요. 얘가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가 두 개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이 A는 또 실수고, 근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죠. 서로 다른 시근의 개수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간단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에 대한 어떤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로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수업을 하는데, 아마 조금 심도 있게 공부한 학생들은 또는 선행을 한 학생들은 뭐 당연히 알 테고요. 아마 들어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요 이론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갈 거고요.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선행을 하면 좋기는 좋은데, 굳이 뭐 꼭 안 되는 선행을 미리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행을 하면 좋은 게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을 는 0을 는 y로만 고치면 이제 함수로 되고, 방정식과 함수는 우리가 이제 같게 취급을 해서 방정식을 함수로 풀고 함수를 방정식 풀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 그래서 이런 3차 함수의 어떤 그래프의 개형, 간단한 개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양수 3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자, 이거는 본 수업 이론은 아니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간단하게 3차 방정식은 얘 아니면 서로 올라가는 요 세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 중에서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방정식에서의 근이니까 가장 좀 복잡하게 x축과 만날 것 같은 이 모양을 놓고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x절편이 하나 등장하고 그 x절편이 실근입니다. 허근은 x 좌표 평면에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근은 이런 점으로 나타나지가 않아. 자, 그러면 여기 실근이 하나 있는 거고요. 실근 하나면 나머지 두 개의 근은 허근이란 뜻입니다. 근은 반드시 세 개가 있을 테니. 자, 이렇게 지나가서 실근 하나 나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에 접점 하나, 여기에 교점 하나, 어쨌든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서로 같은 실근 두 개, 여긴 다른 또 실근 하나. 그럼 이렇게 되면 실근이 내가 보기엔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가 보이게 되겠지. 두 개. 자,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야말로 서로 다른 실근 세 개입니다. 자, 또 하나가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나가도 되죠.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에 내 중근, 여기에 또 실근 하나, 어쨌거나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또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실근 한 개. 자, 이런 스타일의 다양한 어떤 근의 종류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사실 3차 함수에서는 어떻게 하든 실근 하나는 반드시 나와. 실근 한 개가 반드시 나와서 3차 방정식인데 허근이 세 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실근은 한 개, 또는 서로 다르게 두 개, 서로 다르게 세 개, 서로 다르게 두 개, 그냥 한 개. 이렇게 실근의 개수는 따져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란 얘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 파란색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그 말은 하나는 중근이란 뜻입니다. 자, 나머지 한 근은 중근이 아니고 혼자 있을지라도 나머지 다른 한 근은 중근. 즉,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는 중근 한 개, 그냥 근 한 개.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 방정식을 쳐다보면은 그냥 3차 방정식이 아니라 여기 쓸데없이 A가 붙어 있어. 그러면, 자, 수업 시간에 또 하는 얘기죠.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푼다, 못 푼다? 못 풀어. 3차 방정식은 못 풉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은 그 어떤 2차 방정식도 풀 수 있어. 왜? 근해 공식이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뭐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봐. 그건 뭐 외워서 푸는 사람도 없을 거야. 쓰지 말란 얘기고. 3차 방정식은 이제 근해 공식을 못 쓰니까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해내서 2차식으로 만들어야 2차식은 무조건 풀 수 있으니까 또. 그 3차 방정식을 2차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근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A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할 때 X의 적당한 값을 집어넣는 게,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를 하는 게 기본일 텐데,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이런
x 말고 다른 문자를 없앨 수 있는 값을 x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지 말라고요. 1은 플러스 a잖아. 마이너스 a를 못 없앤다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겠지. 얘는 보나마나 x에 2를 집어넣으면 아마 인수분해가 될 거야. 뭐 아니면 말고. 한번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x가 2라면 8 48에 마이너스 32 플러스 2a 플러스 24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사라져 주시고 두 개 더하면 32니까 딱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0이 나온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말고 이 다음 문제에서도 방정식에 이렇게 이상한 문자들이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문자를 없애는 값으로 x에다가 적당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어쨌거나 x가 2가 인수를 갖고 있으니 아까 풀었던 문제와 이제 똑같죠. 이게 뭡니까? x-2를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x-2를 갖고 있으니 얘를 정리를 해서 2차식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2차식이 좀 간단하게 보일까요? 자, 최고차항 x가 x의 제곱이고요. 상수항도 결정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a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차항만 결정을 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6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자, 는 0. 실근이 여기서 이제 2라고 이렇게 하나 등장을 했어. 그러면 요 2라는 근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요 방정식이 문제지. 요 방정식이 얘 혼자 2가 아닌 중근을 가지면 되고, 자, 한번 말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경우 얘가 2 아닌 중근을 가지면 근 하나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또는 두 번째 x는 2 근으로 갖고 다른 한 근 가지면 2가 중근이 되고 다른 한 근은 또 2가 아닌 다른 한 근이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식은 개수가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2 아닌 중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한번 풀어보면요. 판매식 써야겠지 뭐. 3, 3은 9 마이너스 a네요. 얘가 0 나오면 되니까 따라서 a가 9라면 중근 가지면서 끝납니다. 자, 근데 사실 2가 아닌 중근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9를 한번 집어넣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일 때 얘가 2가 근이냐 살펴봐야 돼. 이게 2가 근인가. 근데 이건 2가 아니라 3이 근이지. 따라서 이제 2 아닌 근도 성립합니다. 하나 찾았고요. 두 번째, x가 2가 근이고 다른 한 근을 갖는데, 그 x가 2가 근이야. 어쨌든 x가 2가 근, 얘도 이건 얘건에서 2가 중복되는 거니까, 그러면 2를 한번 대입하면 0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럼 4 마이너스 6이 12 플러스 a가 0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a 8인가? a가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a가 8일 때 2가 중근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건데, 8 대입하면 2가 중근 안 나오죠. 그래서 또 2가 아닌 다른 한 근이 또 등장을 하더라. 이것도 성립하네요. 자, a 값 두 개 찾았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겠지?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겠으니까 답은 17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답이 4번이네요. 4번 17이 답입니다. 자, 비교적 이것도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고요. 오히려 이제 이 부분보다는 자, 이렇게 근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래프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의 개형까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편리하고, 1학년 때도 저 3차 방정식 정도는 대충 모양을,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4차 함수까지도 모양을, 그래프의 모양을 좀 알면 도움되는 게 좀 많이 있어. 자, 74페이지 5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fx 3차 방정식, 3차식이 저렇게 하나 나와 있고요. 가조건, z는 저 방정식의 허근이다. 나조건, 근데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켤레근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제곱은 마이너스 4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저 fx를 한번 볼 건데, 아까 지금 방금 봤던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근 얘기를 할 거니까 이 식은 0을 내가 풀 건데, a가 들어있단 말이야. x 말고. 그럼 그 a를 없앨 수 있는 그런 x 값을 생각을 해보면, 1 들어가면 a 마이너스 a가 나서 a가 사라질 것 같잖아. 그럼 1 들어가면 1 더하기 1
0 나옵니다. 자, 근데 1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플러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2에서 0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정해진 거란 말이죠. 첫 번째, x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서 지금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돼서 0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당연히 x 플러스 1을 이렇게 인수로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반사적으로. 인수분해가 어떻게 쉽게 되나요? 마이너스 상수항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나오네요. 1창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1창 x제곱 ax제곱이 나와야 되고 플러스 a 자, 플러스 a 마이너스 1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z는 얘의 허근인데 여기는 이미 실근이 나와버렸어. x는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와버렸어. 그럼 허근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얘밖에 없고, 여기에 z가 허근이면 z바도 당연히 허근이겠지. 왜냐면 a가 문제에서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실계수 방정식이니 허근이 혈례근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근의 어떤 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두근의 차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이제 얘를 잠깐 좀 보면은 여기서 자, z-z바가 우리가 어떤 형식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만해. 물론 여기다가 이제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서 뭐 i 빼서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는데, 얘와 얘가 켤레근이란 말이죠. 또 하필이면 켤레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꾸며볼게요. z를 p 플러스 qi라고 하고, 그럼 z바는 당연히 p 마이너스 qi가 되겠지. 그러면 두근의 차가 좀 간단해진단 말이야. 얘에서 얘 빼면 뭡니까? 2qi가 되겠지. 그럼 2qi 제곱은 결국 2qi란 애를 제곱했더니 그게 마이너스 4가 나왔다 이 뜻이잖아. 그럼 제곱을 해볼게요. 4q 제곱 마이너스 4q 제곱이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지. 그럼 q 제곱이 마이너스 q 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q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뭐 플러스 1 되든 마이너스 1 되든 뭐 여기 들어가든 똑같죠. 그러면 z가 둘 중에 하나가, 따라서 z가 만약에 p 플러스 i라고 하면 z바는 p 마이너스 i가 된다. 물론 바뀌어도 되고요. z바가 p 플러스 i면 z는 p 마이너스 i겠지. 모양이 q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 두 개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두 근이 있으니 방정식 얘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내가 풀어야 될 문자는 A도 모르겠고 P도 모르겠는데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냥 관계가 바로 나오니까 문자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얘기를 좀 해볼 거야. 두 근 합하면 얼마지? 2P가 되지? 2P는 이 방정식에서 얼마입니까? 얘를 0으로 보는 방정식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네요.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근의 곱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곱은 뭡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에 p 제곱 플러스 1 나오나요? p 제곱 플러스 1은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자, 두 식을 연립을 좀 해볼 건데 마이너스 a를 없애야겠네요. 여기다가 1을 빼면 p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1을 여기서 빼고 1을 이렇게 빼면 얘가 바로 그냥 보이지. 걔가 얼마야? 2p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샥 넘기면 p 제곱 마이너스 2p는 0 나와서, 따라서 p는 0이거나 또는 2거나. 자, p 0 또는 2 값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둘 중에 뭐 조건이 하나 있나요? a가 음수라고 조건이 있네요. 그럼 다시 p가 0이면 a가 얼마입니까? p가 0이면 a가 1 나오죠.
P가 2면 A가 얼마 나옵니까? 4. 마이너스 3이네요. A가 음수라 그랬으니 얘가 답이고 얘는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P는 2 이렇게 나오네요. P이고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예,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 좀 해볼게. fx는 0의 세근이 구해졌습니다. 세근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가 2니까 2 플러스 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I.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의 근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선 그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F는 3x 4는 0에 서로 다른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저 얘기 잠깐 좀 해봅시다. 이거 많이 풀었죠? 3x 4는 0의 세 근을 t1, t2, t3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선생님이 이제 t1, t2, t3라고 했는데 이 근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x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요 말은 f 3t1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는 0, 이 x자리에 t1을 집어넣으면 만족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요 f 요거는 어떤 식을 구성하는 식의 틀이야. 틀. 식의 모양이 f라는 식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 안에 요런 놈을 대입을 하면 0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그 식의 틀을 내가 여기서 하나 알고 있어. 이런 식의 틀. 요 식의 틀에다가 요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이 나온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뭘 대입하는 거야? 여기 뭘 대입하는 거야? 괄호 안에 x라고 들어있잖아. 요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이 나오고, 요 동그라미 x에다가 2 플러스 i를 대입해도 0이 나오고, 2 마이너스 i를 대입해도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 틀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요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2 플러스 i가 되거나 2 마이너스 i가 되면 0이 나온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이 t1, t2, t3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셋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3t1 마이너스 4, 3t2 마이너스 4, 3t2 마이너스 4, x, 요 x자리에, 요 x자리에 t1이 들어가거나 t2가 들어가거나 t3이 들어가거나 세 개가 셋 중에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겠지. 순서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얘가 얘인지, 얘는 또 뭔지 그건 몰라. 어쨌거나 이 세 개랑 1대1 대응이 되겠지. 자, 뭐 1대1 대응은 몰라도요. 어쨌든 요 세 개가 요 밑줄 친 세 개랑 같겠네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새로 살아난 세근의 답, 그러니까 t1 플러스 t2 플러스 t3를 구하라는 거잖아. 내가 뭐 할 거냐면 이걸 다 더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이게 뭐랑 같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니 셋 다 더한 마이너스 1 더하기 2 플러스 i 더하기 2 마이너스 i와 같겠지요. 이렇게. 다 더하면 3에 t1 플러스 t2 플러스 t3 더 마이너스 12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사라지니 3 나오나? 이렇게 3 됐죠? 12 이항하면 15가 나올 테고 약분하면 5가 나올 테고 따라서 서로 다른 세값 얘가 5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이 1번이군요. 1번 5. 자, 지금 얘도 문제가 뭐 풀이가 뭐 길어 보이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런 문제예요. 사실 설명을 좀 하느라 그랬고, 수익은 뭐 이렇게 A가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X-를 대입해 볼 생각을 하고요. 헉은 2개 나오는 자리가 뽑히고, 그러면 P에 대한 어떤 Z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서 그거 갖고 문제를 풀고, 식을 물론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데 식을 뭐 다른 식으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울 수도 있냐면 두 근의 차잖아. 두 근의 차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중요한 게 뭐 이제 근에 대한 여기 한 토막 얘기고 또 하나 한 토막 얘기. 어떤 방정식 근 주어지고 이런 방정식을 주어지면 이렇게 근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답을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입니다.
네, 76페이지 55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가 A, B고요. 부등식이 이렇게 하나 주어지고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자, 첫 번째 얘기 좀 먼저 좀 해볼게. 이런 부등식이 주어지고 이게 해가 이거다. 요거는 일반 학생들 많이 풀 수 있죠. 뭐 사실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용하죠. 만약에 A 빼고요. 자, X의 절대값 쉬운 게 5 이하이다. 자, 미수 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향하고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X가 이렇게 껴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많이 풉니다. 다 좋아요. 뭐 그렇게 풀고, 이건 복잡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이 문제를 어려워서 뽑은 게 아니라 요걸 하나 얘기해 주고 싶어서, 절대값의 뜻이 뭐야, 절대값? 흔히 이제 절대값이 뭐냐 물어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뺀 거야,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식에서, 어떤 숫자에서, 문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없앤 거요. 다 틀렸죠. 특히 문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양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0 또는 양수한 보장이 없으니까. 절대값을 언제 공부하냐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공부하지. 근데 절대값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수직선 위에서, 그때는 이제 X에 대한 절대값만 공부를 하는 거니까 수직선 위에서 0으로부터의 거리, 이걸 절대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항상 어떤 점에서의 거리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쉽게 풀리는 절대값 문제들이 좀 종종 있어.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쉬우니까 이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절대값은 테크닉적으로 빨리 푸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그런 얘기도 좀 알아야 돼. 자, 이제 요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좀 참고를 좀 해봅시다. 절대값 x-a가 b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x 구하는 거잖아. x란 점의 그런 정체는 수직선 위에서 a로부터 거리가 b가 되는 점, 그게 바로 x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걸 딱 보면 이게 뭘로 보여요? 나는 그 x를 찾을 거야. a로부터, 수직선에 a가 어떻게 있을 거야. 그 a로부터 거리가 5가 되는, a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야, 플러스 있으면 안 됩니다. a로부터 거리가 5가 되는 그런 점에서 5보다 거리가 작다는 얘기야. a로부터의 거리가 5가 채 안 되는 그런 점들의 모임이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뭐 이것도 기본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볼게요.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a로부터 거리가 딱 5가 되는 점은 이쪽으로 5만큼 가거나, 이쪽으로 5만큼 가거나, 여기도 5만큼 가거나, 여기도 5만큼 가거나. 그건 가면 여기는 a 플러스 5가 되겠지. 여기는 a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러면 이 5보다 거리가 작아야 되니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 이렇게 찢어져 있겠죠. 근데 그 범위가 b에서 9래. 그러니까 얘가 b고요. 얘가 9란 얘기입니다. 얘가 9잖아요. 9. a가 4지. 그래서 따라서 a는 4라고 바로 알 수 있고,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수선만 찍 그려보거나 아니면 간단한 암산 정도로도 a와 b 정도는 금방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는 한도막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이걸 좀 풀어라, z를 좀 구해봐라 가 두 번째 단계. 이거는 그냥 뭐 그거죠. 기본으로 보는 거지. 루트 연산해서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루트 안에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0 또는 양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도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있을 땐 분모만 음수인 경우가 좀 조심해야 되고, 루트 안에 서로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곱해졌을 때는 요거는 둘 다 음수인 경우,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경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이거저거 헷갈린다 하면 다 뭐 하면 돼? 무조건 연산지를 하기 전에 마이너스는 i를 그냥 밖으로 뽑아내면 편해. 자, 한번 봅시다. 자, z란 애를 b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분의 a가 루트 4 곱하기 루트 a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인가?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더하기 두 개 더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죠. 자, 정리 좀 해볼게요. 다시 쓰기 귀찮아서 여기다 그냥 대충 해볼게. 자,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밖에서 i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i가 또 루트 밖에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 i는 분모에 있고 이 i는 분자에 있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약분입니다. 약분. 그 없어지면요. 요거는 1이고 요건 2니까 요거 2 곱하기 2분의 1 되겠지? 양수니까 그냥 맘 편하게 중학교처럼 하면 되는 거야. 2 곱하기 1. 그래서 여기 1 나옵니다. 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이거 1 이렇게 나오고요. 더하기. 자 얘도 볼게요. 귀찮으면 마이너스 이게 뽑아내. i가 빠져나와. 그 여기도 i가 나가고 여기도 i가 나갈 거 아니야. 그 여기는 i가 제곱이 돼서 들어가겠지. 그 i 제곱은 뭐요? 마이너스 1이라잖아.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도 붙어도 되겠지. 그럼 플러스니까 어머나 이게 마이너스네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1 의미 없고요. 얘는 약분 될 테고 i만 떨렁 남네. 자 z의 정체입니다. 1-i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도 귀찮으면 그냥 i 다 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사실 좋은 방법이야.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죠.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죠. z-1의 10승. 그래서 이제 마지막 z-1의 10제곱 더하기 i의 z의 10제곱 곱하기 z의 10제곱에 그냥 간물어 보면 끝이네요. z-는 좀 편하네. 왜냐면 이게 z니까요. 여기다가 식 다시 한번 써볼까 그냥. z-1 여기서 1 빼면 그냥 마이너스 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의 10제곱 더하기 i의 z가 1-i니까 1-i의 10제곱. 나보고 이제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것 따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i의 10승을 계산할 건데 흔히 이제 학생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앞에 i 앞에 마이너스 1 곱해진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10번 짝수번 곱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앞에 이 i만 생각하자. 그럼 i의 10승은 4승 4승 2개 빼면 i의 제곱만 남지. 그럼 이건 i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i의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지. 그래서 앞부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끝났어요. 자 뒷부분만 좀 신경 써봅시다. 요 i는 됐고 나는 이제 요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 요거 1-i의 10제곱. 1-i는 기본 암기사항이지. 1-i 또는 1+i. 이건 무조건 제곱을 좀 하는 겁니다. 이건 제곱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 제곱하면 얼마 나와? 2i. 제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i. 이것도 외우는 거야. 자, 이번 본격적인 시험법이 아니지만 그 전 단계를 다 외우는 거죠. 2i가 되고 마이너스 2i. 그럼 마이너스 2i네요. 근데 2승 내가 갖다 썼어. 5승만 남았겠네. 그러면 이 뒷부분만 좀 식을 다시 쓰면, 여기 i 빼먹고 요것만 다시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i의 5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i의 5제곱이니 마이너스 2를 5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0인가요? 마이너스 32 곱하기 i의 5제곱은 얼마야? 그냥 i랑 똑같잖아. 그지? 근데 i를 곱한대. 여기다 i를 곱하면 i 제곱이 되겠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32잖아. 플러스 3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냥 31인가요? 31? 뭐야? 답이 4번에 있네요. 31. 아이스크림 생각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리고 총 3단계 문제인데 전혀 난이도가 없는 문제가 부분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이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고난도 편에 또 1등급 가르게 들어있는데 좀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76페이지에 5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부호값을 구하기. 가범을 보면 이렇게 2차 방식 fx가 이런 해가 이렇게 된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2차식이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함수로 쳐다볼 거고,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방정식과 함수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함수로 쳐다볼 거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테고, 근데 그냥 여기는 단순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만 주어졌으니 그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모르니 항상 조심하게 최고차항 계수를 문자로 놓는 그런 연습도 좀 해야 될 테고요. 모양을 한번 딱 볼만은 하죠. 자, fx가 아래로 볼록인 건 내가 알겠단 말이야. 아래로 볼록인 건 알겠단 말이야. 근데 그게 4보다 큰 범위래. 그러면 4, y는 fx와 y는 4랑 비교해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y는 4는 x축과 나란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요게 y는 4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그거보다 이 fx가 더 큰 쪽이니
얘나 얘를 얘기하는 거지. 색깔이 안 보이나? 얘나, 이것도 안 보이. 얘나 얘가, 이게 왜, 이 범위가, 이 보라색 범위가 fx가 4라는 값보다 큰 범위가 되겠지요. 그럼 그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1, 요게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요 범위 또는 x가 3보다 큰 요 범위에서 이런 게 성립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그렸느냐? 이 가반 조건만으로 이 fx라는 식을 꾸밀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항상 중요한 게 이 식 꾸미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식을 잘 꾸미면 중학교 3학년 문제도 굉장히 쉽게 많이 풀리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조건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fx라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그런 2차식이야. 2차식을 만들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해도 4 나와야 되고 3 대입해도 4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 또는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 나오는데 우리는 4로 끝나야 돼. 상수항에서 3을 대입하면 얘가 0 나오는데 4로 끝나야 돼. 왜 A든 fx는 2차식이야.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양수 A를 설정할 거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fx가. 그래서 이제 fx가 식으로 이렇게 바로 보자마자 쓸 수 있는 훈련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나번 볼게요. 이제 반대로 또 fx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대요. 마이너스 4보다 작은데 해가 한 개래. 여기 4보다 클 때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거 해 몇 개라고 얘기하는 거니? x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x가 3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3 이상이거나 해가 몇 개야? 무수히 많지. 부등식의 영역에서는 실수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것도 부등식인데 이런 부등식을 풀더니 해가 한 개, 딱 한 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딱 나와버려 이렇게. 언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접할 때나 가능하겠지. 그건 뭔 소리야? fx가 아래를 부르는 건 내가 알겠단 말이야. 근데 fx가 마이너스 4, 또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4와 비교하겠지. y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값이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을 때는 요게 y는 마이너스 4라는 라인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 딱 한 경우밖에 없죠. 이건 개수가 하나로 정해지잖아. 그래서 저 부등식 수업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부등식의 영역에서 영역을 구할 때 이렇게 해의 개수가 유한 개, 특히 이렇게 한 개 딱 나오는 경우는 이런 접하는 경우, 딱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게 뭔가요? 여기 이 꼭지점에 좌표를 알려준 거잖아요. 자, 꼭지점 여기 있죠.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아니, 마이너스 1과 3이 딱 대칭 아닙니까? 대칭? 그럼 그 사이 값이 얼마야? 1이지, 1. 3하고 마이너스 1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 나오잖아. 그럼 1 대칭축이야. 여기가 대칭축이야. 여기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4예요.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온대. a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f1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a 곱하기 2 곱하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라는 식이 되는데 그게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걸 얼마에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니 따라서 a는 2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fx 다 구했죠? 따라서 fx는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플러스 4. 뭐 풀지도 전개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가 구할 게 f 뭐였더라? f5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f5는 2 곱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4. 4, 6에 24, 28 이렇게 나오겠네. 답이 어디 있냐? 5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는 2차식의 식을 저렇게 모양을 찾아가면서 금방 찾아서 꾸미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네, 77페이지 59번 보겠습니다. 뭐 1등급을 넘어선 상위 1%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만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 fx가 gx가 각각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2인 주 2차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되어 있고, 이게 각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fx, gx 각각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겠지. 그래서 fx는 위로 볼록, gx는 아래로 볼록인 이런 이차 함수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럴 때 이제 가조건, 나조건 있고, 이제 이런 뒤에 뭐 x에 대한 방정식이 뭐 실익을 갖는 어쩌다 조건이 있는데, 그거 보기 전에 가조건, 나조건으로 fx와 gx에 대한 식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풀었던 문제랑 똑같잖아. 방금 풀었던 문제를 연장시키면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가번 보면 가가 이제 위로 볼록인 그런 함수죠. 이차 함수죠. 근데 걔가 2보다 커야 된대. 2 이상이래, 이상인데 해가 딱 하나 등장해. 그것도 그늘 x는 1이라고 알려줬어. 그 말은 fx가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 fx가 이렇게 있을 텐데, fx가 이렇게 있을 텐데, y는 fx, y는 2, 상수함수, y는 2라는 상수함수, y는 2라는 이런 상수함수를 딱 보면 fx가 클 수는 없어. 근데 딱 같을 수는 있잖아. 그게 딱 점 하나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x는 1,2를 꼭지점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아닙니까? fx는. 자, 그러면 따라서 fx가 식이 바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1,2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런 함수들아, fx 바로 이렇게 구했습니다. gx를 좀 볼 건데요. gx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야. 근데 이런 관계가 있대. fx를 살짝 이항을 좀 해보면, 물론 이런 차함수로 봐도 좋습니다. 차함수로 봐도 되고, 살짝 fx를 이항하면 gx가 잠깐만 알아낸 거니까 여기 하나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알아낸 거. 자, gx가 fx보다 더 작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 fx는 위로 볼록이고 gx는 아래 볼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있고 fx가 이렇게 만나지도 않는다고 치면 이 gx가 무조건 fx보다 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작은 놈의 범위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겹친다는 얘기지. 뭔 소리냐?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있고요. gx가 이렇게 있고요. fx가 이렇게 있으면 gx가 fx보다 조금이라도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지. 요만큼 gx가 더 fx보다 아래에 있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요 범위, x가 요 범위에서는 gx가 fx보다 좀이라도 작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점을 구한다고 치면 요런 점은 뭡니까? 어차피 이 두 점을 구하라고 하면 gx와 fx를 우리는 연립할 거 아니야. 연립이 뭐야? 이거지. gx랑 fx랑 같다고 놓고 풀어서 그 두 개, 이게 2차식에서 2차식 계산하면 전체로 2차식이 나올 거야.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이제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2차식일 테고, 이거 풀면 근이 두 개 나올 텐데, 그 근 두 개가 얘랑 얘 아닙니까? 마이너스 1과 3 아닙니까? 그럼 얘를 다시 이항해서 차함수처럼 이제 바라보면, gx-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겠지요. 그죠? fx는 또 다 구해놨잖아, 저렇게.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풀어봅시다. 자, gx를 이제 계산할 겁니다. gx 마이너스 fx, 얘가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래. 자, 두 방정식의 근이, 얘는 근이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이 식이 될 거야, 2차식.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0 나오고요, 3 대입해도 0 나와야 하니, 최고차항 개수가 문제잖아. 항상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최고차항 개수가 2라고 했고, gx가,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얘를 또 빼는 거네. 그럼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최고차항 개수가 2가 되겠지. 2x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차항 개수가 이렇게 2 이렇게 나옵니다. 아, 뭔가요? 그냥 gx 이제 전체적으로 식을 다 알게 됐으니, 그냥 이거 뭐야, 저거. gx 그냥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개해야겠네요. 근데 GX 구하려면 GX 구해야 되나요? 구해야 뭐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또 시작을 해봅시다. FGX는 이거 얘를 이항시킬 거예요. 2x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맞죠? 이렇게 하죠. fx를 이항하면 플러스 fx인데 플러스 fx가 요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gx네요. gx를 다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다. 자, gx도 구했고 fx도 구했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그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 fx-k는 0, 얘가 실근을 갖지 않고, x에 대한 방정식 gx 얘도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가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항상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 fx-k gx 플러스 n까지는 뭐 n은 그렇다 치고 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이너스 k, 똑같은 게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리고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가 7개라고 정수 k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 k를 이항해서, 자, fx가 k와 같다. 딱 똑같은 식이죠. 마이너스 k를 이항해서 k와 같다.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 중요하죠. 요거 y는 fx, y는 2 하나의 어떤 상수함수처럼 봐서 교점, 이게 이제 이 부등식의 해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fx는 내가 식을 완전히 다 알아. 그러면 이거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있을 거야. 만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런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 실근을 갖지, 얘도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러니까 따라서 이 g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함수와 y는 k라는 직선이 만나면 되지 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참고로 플러스 n은 뭡니까? 이 n이 자연수로 되어 있나요? 정수네요. 정수 n. 이 y는 gx라는 이런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위아래로 평이동한 함수가 gx 플러스 n이라는 함수잖아.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함수의 모양을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이 fx와 gx가 완벽하게 식을 알고 있으니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될 거야. 그림을 최대한 이쁘게 그리면 되겠지. 최대한 이쁘게 그릴 건데, 이런 감각도 좀 가져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예요. 최고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까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뭘 알려준 거지? 대칭축을 알려준 거야. 자, 자동적으로 대칭축이 등장하는데요. 이 대칭축이 얼마죠? 1죠. x는 1. 마이너스 2분의 b 계산하면. 이 대칭축이 1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생각하기도 훨씬 더 아니, 대칭축이 달라도 사실은 아래로 위로 볼록이 달라서, 생각하기 쉬운데, 대칭축까지 좀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자, 1,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고 얘는 1, 2가 꼭지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gx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것도 1, 마이너스 6이고 이것도 1, 2하고 꼭지점이 x하고 대칭축도 1로 서로 같잖아요. 대칭축이 같으니까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림을 그리면 확실하게 이제 표가 날 겁니다. g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gx를 위에다 그리면 이렇게, 요게 gx 이렇게 나오겠죠. gx.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렇게 1, x는 1,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fx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fx는 1, 2가 꼭지점이야. 그럼 1, 2가 여기 한참 위에 있지. 그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지웁시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fx야. 그러니까 gx와 fx가 만나고 있잖아.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자, 나는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fx와 만나지 않게 만들 거야. 왜냐면 실근간이 안 낳는다고 했잖아. 만약에 선생님이 gx를 이렇게 그렸는데 gx를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n이 0이라고 내가 좀 가정하고 한번 그려본 거야. 만약에 n이 0이라면 gx는 k도 실근을 가지 않아야 돼. 그 y라는 k라는 이런 직선을 그어서 fx도 안 만나야 되고 gx도 안 만나야 되는데, 야, 어떻게 그려도 만나게 버리잖아. 이렇게 어떻게 그려도. 아니, y는 k라는 이런 직선이 밑에 있어도 f가 이제 쫙 있을 테니까 어디선가 만날 거고, 위에 있어도 y는 gx라는 이런 이참수가 어디선가 만날 테니 어떻게든 실근을 갖게 됩니다. fx랑 같든지 gx랑 같든지 실근이 같지 않으려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해.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 fx는 움직일 여지가 없습니다. y는 fx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gx는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gx 플러스 n. 플러스 n이 무슨 역할? gx라는 함수를 위아래로 평행이동하는 역할을 해. gx라는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가 버려야겠지. 자, 위로 올라가서 결국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요게 gx라는 그래프인데 거기다가 위로 몇 칸, n칸 올라가서 g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져야 될 거야. 여기 대칭 축이 x는 1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블록인 fx의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는 꼭지점이 정해졌습니다. 꼭지점이 얼마냐면 1,2가 나오네요. 이렇게 1,2. 그럼 여기도 꼭지점은 있겠지. 꼭지점 얼마입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6이었는데 마이너스 6이 n만큼 올라갔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y는 k라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가면 되지? 요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러면 gx 플러스 n이랑도 안 만나고 fx랑도 안 만나고, 그러면 실근을 어떻게든 다 같지 않은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갔어? 요게 이제 y는 k라는 직선이 요 사이에 지나가면 되더라. k의 범위가 나오네요. k는 일단은 2보다는 커야 됩니다. 2보다는 같아도 안 돼요. k가 딱 2가 되면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 딱 접할 테니까, 그럼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안 되고요. 쭉 올라가다가, 자, n도 정수라 그랬죠? 그리고 k도 정수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k도 정수, n도 정수니까 k가 쭉 올라가다가 요 점을 딱 지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6보다는 또 작아야 됩니다. 커도 안 되죠. 자, 요걸 만족하는 k의 값이 몇 개라고 주어졌냐면 7개라고 주어졌어. 7개. 이거 정수의 개수 어떻게 씁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등호가 양쪽이 없으니 하나 더 빼서 계산을 하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계산하죠. n-6에서 작은 거 빼고요. 하나 더 빼면 얼마? 정수 개수 7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플러스 9. 따라서 n은 16 이렇게 나오나요? 뭘 구하는 거죠? n 값 구하는 거네요. 그냥 16이 답이네요. 그래서.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 근데 어렵지는 않은데 뭘 해석을 해내겠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19미기입니다. fx와 gx를 어느 정도 식을, gx가 어디 있어요? 요거 이렇게 여기죠. 여기까지 찾아내기. gx를 이렇게까지 fx와 gx를 찾아내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뭐 중3, 이참수 정도는 우리가 갖고 놀잖아, 사실. 그래서 이제 이참수의 어떤 그래프 개형을 살피고,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렇게 꾸미면 바로 n값 몇 개 등장을 하더라. 이 정도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들 몇 개 풀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고난도라고 해봤자 크게 고난도가 아니죠. 자신감을 갖고 올림포스 고난도 정도 문제집은 한번 해결을 좀 해봅시다. 이 올림포스 고난도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참고를 하고 또 부교재로도 많이 쓰는 교재니까 문제를 연구를 하면 아마 수학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단어 이제 경우의 수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